자세히 보니 의형과 진료 과목이란 글자를 작게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간판색과 비슷해 웬만한 눈썹 미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조그맣게 글씨가 있잖아요. 진료 과목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닌 건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보면 그냥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생각을 하시죠. 병원으로 들어가니 눈, 코 성형과 지방흡입 등을 특별 세일 중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시죠? 전문 이비인후과. 아, 이비인후과요? 또 다른 병원. 혹시 뭐 성형외과 전문이세요? 무슨 과? 가정의학과. 의형과 진료 과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단속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매출이 몇백인데 그까짓 거 내는 게 훨씬 낫거든요. 대놓고 말해요. 그까짓 거 과태료 좀 내면 되지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시니까 법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전공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또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모두 성형수술을 하고 있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병원이나 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광고로 내보내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또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면 나중에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의료 광고에 대해 현재 심의가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체가 다양하고 또 광고의 내용도 점점 교묘해지다 보니까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광고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까? 인터넷으로. 아무래도 지인들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입소문이면 그만큼 거기서 수술 받고 괜찮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후기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그 후기 보면은 다 뭐 여기 잘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후기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거의.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30대 여성들은 성형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고 그 다음으로 TV 방송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고객층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 의사들 역시 인터넷 마케팅을 통한 병원 홍보가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저도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죠. 비용이 비싸고 대신에 이제 접근성이 쉽게 홍보가 된다는 장점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비용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정보가 아프고 또 마케팅이 그까지 많이 되니까 안 되는 한 1억까지 쓴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대행사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을 통한 병원 홍보를 문의하자 다양한 방식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코 성형 한번 쳐보세요. 뭐 파워링크도 나오시고 플러스 링크 비즈 사이트 쭉 나오시잖아요. 요게다 돈 주고 하는 광고세요. 이거 뭐 광고 이건 아시죠? 거기서 이제 지신 보시면 첫 번째 코성형 문의드려요. 지신 보시온 거줄 강남 코성 잘하는 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게 저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아예 없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질문 답변을 다 생성해 드려요.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도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시잖아요. 요런 게 언론 보도 광고세요. 광고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님들이 봤을 때는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매일 기사 광고를 내면 포털 상단에 노출된다며 비용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이제 기사를 써드리고 이렇게 노출시켜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흡입도 그게 두 번째 뜨잖아요. 만약에 23일날 송출될 기사가 있으면 그 위에 또 뜨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내시면 이제 대충 이렇게 1, 2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맨날 위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한 30초 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위에 있으세요. 회당 15만 원이세요. 그렇다면 인터넷에 오르는 기사는 누가 쓰는 걸까? 의료 쪽에 지금 계시는 담당 기자분이고 직접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그 기자분은 어느 기자분이신데요? 지금 언론사에 계신 기자분이고요. 예, 근데 사실 기자분이 투잡을 하시는 건 솔직히 불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매체에 있는 기자분이랑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다음으로 효과가 해드리는 높은 게 영양이 케이블 바로 방송의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그 피부나 성형 등 특정 부위의 시술법과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단시간 내에 지명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NGP가 케이블 채널도 워낙 많으니까 보통 적게는 한 250에서 300, 500, 큰 데는 500. 새로 설립되거나 이제 어떤 자체, 그러니까 이제 원장 의료진의 어떤 자체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노출을 해서 효과를 예전에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신문사에서도 기획기사나 칼럼 형식으로 해서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병원을 홍보해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기획이었을 때 다른 광고회사에서 광고 아니냐 그렇게 가지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이게 칼럼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저희가 더 원하시는 대로 냄새 안 나게 세련되게 짜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사의 형식으로 써주는 광고의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사로서 나가는 것도 기사로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달 정도 프로모션을 함수해서 몇십만 5천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인터넷과 방송, 신문과 잡지를 통해 병원과 각종 시술 홍보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산하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광고물들을 심의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인터넷은 손도 못 대는 실정이고 한 번 심의한 광고의 내용이 바뀔 경우도 속수무책입니다. 한 달에 400 내지 500건 정도인데 이 의료 광고 심의가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한 번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몇 년이고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잡지에 나온 어느 성형외과의 광고 문구입니다. 한 성형외과의 특별한 코 성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할 당시 원래의 문구는 특별